킥을 많이 차든 적게 차든 불필요한 킥이 줄어들어 체력 소모가 확 내려갑니다. 발차기가 발차기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역대급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결국 코어는 힘을 더 쓰는 근육이 아니라 힘이 흐르는 길을 만들어서 같은 힘으로 더 멀리 가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물 먹어도 괜찮아 끝까지 뛰어. 자, 10초만 상상해 볼게요. 자유형 25m를 갑니다. 분명 열심히 젖고 있는데 레인 중앙에서 자꾸 벗어나고 호흡을 할 때마다 다리가 툭 떨어지고 몸이 흔들리면서 물을 미는 느낌보다는 버티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이건 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전신을 한 덩어리로 묶어주는 중앙 연결축이 꺼져 있어서 생기는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앙 연결축이 바로 코어이고 코어는 근육체인 시스템의 허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딱 세 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코어가 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수영에서 코어의 힘을 어떻게, 언제 줘야 하는지, 코어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이점이 생기는지. 자, 그럼 이제부터 처음부터 풀어볼게요. 우리는 흔히 수영을 팔 운동, 다리 운동으로 나눕니다. 실제로 수영을 처음 배울 때 팔과 다리를 나누어서 배우기도 하죠. 하지만 몸은 부위별로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육 체인 또는 키네틱 체인은 신경계, 근육, 골격이 연결되어 하나의 움직임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즉, 팔이 움직이면 몸통과 골반, 다리도 같은 동작 안에서 같이 반응해야 하죠. 코어는 그 연결의 중심 허브입니다. 그리고 코어가 꺼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대체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방향이 무너진다. 자유형이나 배영에서 팔로 물을 당길 때 몸은 옆으로 비틀리려는 힘을 계속 받습니다. 이때 코어가 잡아주지 않으면 그 힘이 전진이 아니라 옆 흔들림으로 새버리죠. 그래서 직진이 아니라 구불구불 S자 궤적이 나오거나 레인 역주행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호흡이 무너진다. 호흡할 때 회전이 아니라 리프트가 나올 때, 즉 머리가 들리면 골반이 따라 내려갑니다. 결국 다리가 가라앉고 다시 다리를 살리기 위해 킥을 과하게 쓰고 그러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마치 늪에 빠지는 것과 같죠. 이건 겉으로는 호흡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코어, 회전, 호흡, 다리 위치가 한 체인으로 무너진 겁니다. 세 번째는 추진이 세어버린다. 수영 중에는 땅이란 없습니다. 육상 스포츠는 지면이 지지 기반이 되어주지만 수영은 물속에서 오로지 내 몸을 통해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지 기반이 코어입니다. 코어가 꺼지면 팔이 물을 잡아도 그 힘이 몸을 앞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몸통과 골반을 흔드는 데 써버립니다. 열심히 팔과 다리는 움직이고 있지만 몸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마치 팔과 다리가 달린 잘 익은 스파게티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결국 힘은 쓰는데 속도가 안 나오는 느낌이 들어버리죠. 코어에 힘을 주라는 말이 막연한 이유는 대부분 어떻게와 언제를 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코어에 힘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복근에만 힘을 잔뜩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치 화장실에 갔을 때처럼요. 코어를 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갈비뼈, 골반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코어를 쓴다고 배에만 힘을 주면 오히려 몸이 딱딱하게 경직되거나 과하게 신전이 되거나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수영에서 핵심은 몸 길이를 가장 길게 유지하는 것인데요. 느낌은 간단합니다. 갈비뼈는 살짝 안으로, 골반은 중립, 과하게 말아넣지 않고 몸통을 길게 늘린 상태로 유지하는 것. 마치 몸이라는 커다란 고무줄을 양쪽에서 쭉 잡아당겨 고무줄 중앙이 팽팽해지게끔 아랫배가 팽팽하고 짱짱한 느낌이 들게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는 어깨 뒤쪽을 풀고 가슴은 눌러주듯이 만들기입니다. 어깨와 등이 긴장되면 코어는 제대로 켜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항상 이렇게 해보세요. 잘하는 사람들은 코어를 쓰는데도 티가 안 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힘이 빠져 보이는데 몸통이 흔들리지 않고 방향은 딱 고정됩니다. 이게 똑바르되 이완된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코어는 고정이 아니라 앵커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입니다. 코어를 쓰면 꼼짝 못하게 고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회전이 죽고 리듬이 끊깁니다. 코어의 역할은 회전은 되게 두고 흔들림만 잡는 앵커 역할이죠. 즉 골반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지만 좌우로 회전은 되어야 합니다.
코어가 켜지는 타이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캐치가 시작되는 순간인데요. 팔이 앞으로 뻗어 있다가 손끝이 내려가며 캐치가 시작되는 그 순간, 그때 몸통이 잠깐 단단해져야 합니다. 이 타이밍에 코어가 켜지면 본격적으로 물을 당길 때 팔이 물을 잡는 힘이 몸통을 통해 진행 방향으로 전달되고 몸이 흔들리지 않아 직진에 용이해집니다. 두 번째는 다운킥과 회전이 시작되는 순간인데요. 킥은 단지 다리만의 동작이 아니라 골반 회전을 시작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여기서 좋은 타이밍은 다운킥이 들어가는 순간, 같은 쪽 캐치가 시작되는 순간,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킥이 골반 회전을 만들고 그 회전이 어깨와 팔 동작을 도와서 전신이 하나가 되게 연결해줍니다. 반대로 킥이 늦게 들어오면 팔은 이미 당기고 있는데 몸은 아직 옆으로 누워있고 결국 캐치가 약해지고 힘이 세기 쉬워집니다. 여기서는 지난번 설명드렸던 비트킥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직 시청 못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해보세요. 그럼 수영하는 내내 항상 힘이 들어가는 걸까요? 다행히도 코어는 항상 100%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구간은 20에서 40% 정도의 잔잔한 긴장감이라면 방금 말한 두 타이밍에서는 그것보다 살짝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코어는 계속 꽉이 아니라 필요할 때 톡, 그리고 다시 풀어주기입니다. 이 리듬이 생기면 호흡도 편해지고 스트로크도 길어집니다. 코어에 힘이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코어가 제대로 작동할 때 나타나는 변화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직진성이 좋아진다. 코어가 물에서 중앙 레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팔을 당겨도 몸이 옆으로 새지 않습니다. 지그재그 하는 움직임이 줄고 같은 노력으로 더 똑바르게 갈 수 있죠. 두 번째는 팔과 롤링이 연결됩니다. 회전이 살아나면 팔 혼자 당기는 것이 아니라 몸통이 같이 돌아주면서 연결된 추진이 생깁니다. 이때 스트로크가 더 부드럽고 길어지고 리듬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다리가 덜 가라앉고 킥이 가벼워집니다. 코어가 몸통 길이를 유지해주고 골반의 흔들림을 잡아주기 때문에 다리 위치가 안정되는데요. 킥을 많이 차든 적게 차든 불필요한 킥이 줄어들어 체력 소모가 확 내려갑니다. 발차기가 발차기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역대급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결국 코어는 힘을 더 쓰는 근육이 아니라 힘이 흐르는 길을 만들어서 같은 힘으로 더 멀리 가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수영하실 때 다음 5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 보세요. 이 5개 중 2-3개만 잡혀도 앞으로 안 나갔던 느낌이 바로 달라질 겁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영에 관한 더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르고 그리고 즐겁게 수영하세요.